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우리도 상승 출발했는데 우리 지수가 조금 밀립니다. 외국인 매도가 조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시장 분석해 주십시오. 미국이 경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죠.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3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100만 명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가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원체 지표가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2,600만 명이 느는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재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 재개를 기대감이 시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경제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 지나면 5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5월 경제 재개가 시장에 화두가 된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도 감산이 5월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막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 100만 명 확진이 됐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월부터는 제가 볼 때 또 다른 시장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에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재료는 없지만 일단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요. 또 유동성이 상당히 좀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모습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미국은 아직 60주선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상된 부분에서 올라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차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200일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200일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 선은 60일선이에요. 그래서 60일선 조우가 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60일선 터치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밀려버립니다. 아니면 여기서 주가 오르다 20일선에서 이렇게 한 번에 밀리면 쌍바닥이 나오죠. 근데 밀리지 않고 올라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의문화를 지입하는데 중요한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모습은 아직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고 상승이 되다 60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 내릴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제약됩니다.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됩니다. 한 3% 정도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3%의 조정도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120에서가 200에서 이렇게 누워요. 이 눕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봉상이나 주봉사로 보면 26,000 정도 선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봉에서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20주선 값, 요 선까지 와야 되니까 이 선까지 가격이 26,000이다.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121선이나 200일선 선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선 수평관에서의 맞고 밀렸다가 양봉 세웠다가 다시 음봉했다가 양봉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운이 있는 이 지점에 이 내려오는 20주선까지 일단 갈 거고 조정이 들어와도 20주선 정도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조정이 들어올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운을 뚫고서 양운을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한번 예상이 된다 하면 일단 20주선이니까 일봉에서 200일선 정도 해당되는 26,000 언저리 어디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24,100이니까요. 앞으로도 한 2,000포인트 정도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 미국장이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원유 가격이 15% 정도, 25% 정도 하락해서 15불을 또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왜 이탈을 하냐면 지금 그 몇 주 안에 비축
죽고가 거의 바닥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가는 아시겠지만 수요가 늘어서 유가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수요는 늘지 않고 비축으로 어떻게 메꿔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지 않으면 원유 시장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경제의 정상화가 시장의 기대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유가가 흔들렸지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물론 25%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는요. 이 추세선 이탈했다가 다시 그 안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저께 하락했던 부분은 바로 회복할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 그래서 특히 5월 달에 되면 이번 주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까지 거래하면 이번 주가 다 쉬잖아요. 그래서 5월 4일 날 장을 열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유 감산도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고 만약 이 상태로 이번 달에 끝나면 5월 달에 양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올라간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 부분 28불인데 28불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재 원유의 모습이다. 미국에서도 원유 가격이 하락했지만 경제적인 기대감으로 시장을 이겨낸 것을 보면 원유가 추가 하락도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지수가 1900을 안착을 했어요. 1900 안착을 하고 지금 그 60일선 싸움을 하는데 어저께 반도체주들이 올라왔죠. 어저께 주가를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소폭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매수했고요. 프로그램도 매수가 어저께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오늘 왜 주가 가다가 밀릴까요? 지금 60일선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장중에도 북한 리스크가 살짝 뉴스가 나왔었어요. 좀 아까. 그러면서 갑자기 밀어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한 번에 뚫을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60일선에 맞은 자리는 어저께였고요. 오늘 그 60일선에 걸쳐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내봐야 밀 수 있는 공이 너무 적어서 또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저항선을 뚫고 다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저항선은요 없어요. 후행 스팬이 저항을 맞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쯤에 있냐면요,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 2천이 넘는 새.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61선이 저항으로 작용 안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이평선 입장으로서는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자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평선으로는 역시 미국처럼 120선, 200선 이렇게 조우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 특히 후행 스팬의 공간 열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더 간다 생각하냐면 코스닥이요. 벌써 일봉으로 보면 완전히 돌파해서 그냥 가고 있어요. 항상 보시면 거래소나 코스닥이요. 먼저 가는 쪽을 따라갑니다. 시장은. 근데 코스닥은요. 완전히 돌파해서 5일 전이 다 뚫었어요.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직도 더 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눌렸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가 지금 조정을 보일 자리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에서는 조정을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특히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주들이 가야 되잖아요. 이 반도체주들이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약간 올랐지만 실제로 시장을 이끌어온 것은 은행주들이었어요. 은행주들이 한 8%, 막 9%씩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을 낮춰주면서 다른 종목의 시가총을 잡아가주면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한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을 끌고 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수급에서 오늘 어제와 정반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저께 들어온 거에 대한 일부가 나오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 맞지 추세적인 부분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들이 또다시 어느 시점에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원달러가 오늘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1221원, 2원에 와 있거든요. 1221원, 22원 정도면요. 지수는 2040에서 2100까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지점의 가격이 122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저평가가 돼 있고 외국인들은 60일선이기 때문에 돌파가 되면 아마 밀려 들어올 겁니다. 어저께가도 60일선 돌파 가능성이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외국인의 매도나 이 기관의 매도는 일시적일 것이다.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매도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10시 때 조금 장이 좀 출렁거려서 북한 뭐 루머도 있고 해서 좀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강세로 다시 돌아섰고요.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앞서 한 1% 넘게 밀렸었는데요. 다시 좀 회복을 해왔네요. 예, 시장 공감 10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